그래서 잘 알고 있다시피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그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어떤 뭐 제시한 어떤 뭐 규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뭐 잘 알죠. 1, 뭐 처음에 이제 1과 1, 그러면 인접한 거를 두 개를 더해 가죠. 2. 그다음에 더하면 3이고 더하면 5고 더하면 8이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 전에 수업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수열의 어떤 점화식을 해결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특성 방정식 이용해서 좀 끝까지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 해를 가지고 n제곱의 1차 결합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다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이것도 역시나 이제 한번 재기적 알고리즘으로 한번 의사코드, 수도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피보나치 수열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efine 이 이름을 그냥 간단히 피보로 할게요. 피보. 그래서 일단 자연수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만약에 자 if 만약에 n이 1이거나 2면 1 또는 n이 2면 출력을 이제 1을 출력해라. 프린트 1을 출력하면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F1 값, 피보나치 수열, 첫 번째 이제 수열 값이 1이면 F1은 1이고 두 번째도 1로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접한 걸 더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점화식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보 프린트 출력해야죠. 프린트 피보나치 n-1번째랑 그 다음에 더하기 피보나치 n-2번째 인접한 거 두 개를 더해서 n번째를 출력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화식을 그대로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자, 예제 2번인데 좀 약간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피보나치 값을 계산할 때 이 함수의 실행 횟수를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실행 횟수. 그럼 요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시를 좀 잠깐 하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 피보나치 1을 계산한다. F1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얘는 계산할 게 없죠. 1이죠. 한 번 계산한 거예요, 한 번. F1이 1, 첫 번째 항은 1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F2도 1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F3을 계산했다면 얘는 뭐냐면 F2 더하기 F1이기 때문에 결론은 얘는 한 번 계산한 게 아니라 세 번 계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F3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 잘 봅니다. 요거 한 번, 계산 한 번 했죠? 자, 1번이라 하겠습니다. F2도 알아야 되니까 얘를 또 계산했으니까 두 번. F1도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계산했으니까 세 번. 따라서 F3을 구하기 위해서 실행한 함수의 실행 횟수는 세 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그러면 이제 F4 가까이 F4. 그럼 F4는 어떻게 하면 되죠? F4는 F3 더하기 F2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F4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번은 계산을 했죠. 한 번 계산했죠. 그다음 한 번 계산했고, 그 다음에 F3을 또 계산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했죠. 두 번.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식에서 F2를 계산해야 되니까 세 번. 맞습니까? 그 다음에 F1 계산, F2 계산이니까 총 몇 번입니까? 다섯 번 맞습니다. 다섯 번. 한 번, 자, 다시 세번 한 번,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 그 다음 이 식을 계산한 게 세 번, 그 다음에 요거 값 계산, 그다음 여기서 또 얘를 출력해야 되니까 총 해서 다섯 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됩니까? 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문제 2번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을 일반화했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좀 되게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잠깐 고민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되게 좀 참 재밌는 발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수열을 직접 나열을 해보시면은, 자, F1을 계산하는 시행 횟수는 한 번이죠. 한 번이고, 직접 한번 나열해 볼게요. F2도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F3은 몇 번이었냐면 세 번이었습니다. 세 번. F3은 F2 더하기 F1, 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1년에 그 이하의 값, F1 값, F2 값. 토탈 세 번 맞죠? F4의 값은 얼마였냐면 5였습니다. 왜 5였냐면은 F4를 출력하는 값, F3 더하기 F2라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이전에 수행한 것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F3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 수행한 횟수가 3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하는 F2를 또 계산해야 되는 게 얘는 한 번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 번과 한 번에 요 시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F5. 그럼 F5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F4 더하기 F3이니까 F4를 수행해야 되고 F3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럼 F4를 수행하는 횟수와 F3을 수행하는 횟수를 더하면 되죠. 그게 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더한 거에다가 그냥 F5 자체가 요렇게 제시되는 표현 한 번을 더해서 9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F6이다. 그럼 여러분들 F6은 뭐냐면은 F5와 F4를 더하면 되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F5의 실행 횟수와 F4의 실행 횟수를 더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전에 두 항을 더한 거에다가 이 식 자체의 연산 횟수 한 번을 더해주면 되겠다. 감이 옵니까? 그렇죠? 그 결론은 A에는 뭐냐면 시행 횟수니까 직전과 그 직전의 시행 횟수에다가 이 식 자체의 표현 횟수 한 번을 더해주면은 요 문제 2번에 대한 어떤 점화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재기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계속 하노이 탑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노이의 탑도 대표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 하노이 탑 문제 잘 압니까? 뭐 좀, 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요, 하노이 탑은 우선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이렇게 탑이 이렇게 있어요. 탑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원판을 한 번씩만 움직여서 똑같은 모양을 다른 막대기에다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뭐냐면 원판 크기가 자기 자신보다 큰 게 위에 올 수 없어요. 무조건 원판은 작은 것만 위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원판이 두 개라고 쳐요. 두 개. 두 개. 그러면 얘를 그대로 옮기려면 우선은 하나씩 움직여야 되니까 작은 원판을 옆으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큰 원판을 위에 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막대기에 꽂아야 됩니다. 막대기 3개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꽂았던 막대기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그대로 옮긴 거죠. 시행 횟수가 몇 번이냐면 작은 거 한 번, 큰 거 한 번, 얘를 이쪽으로 옮긴 거 한 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원판을 움직여서 똑같은 탑을 만드는 시행 횟수, 원판을 움직이는 시행 횟수는 세 번이다 해서 이런 어떤 수열을 우리가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노이의 탑 문제라고 합니다. 어, 프랑스 리카라는 수학자가 프랑스 수학자 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리카라는 수학자가 제시한 문제고,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그 무슨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떤 인도 사원이 있는데 실제 기록은 없대요.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인도 사원에 어떤 이런 탑이 있는데 64개의 금 원판이 있대요. 64개의 금으로 된 어떤 이런 원판이 있다. 그래서 이 64개 원판이 이 하노이탑 문제에 그대로 규칙을 적용해서 똑같이 64개 원판을 옆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 순간에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는 어떤 이런 뭐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거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유도를 한번 같이 하겠지만은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직접 유도를 해보면 저 직접 제시해서 좀 재미가 없지만 요 수열의 일반항은 2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등비 수열에서 1을 뺀 값이에요. 2의 n제곱 빼기 1. 그러면은 원판이 64개면은 A의 64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2의 64제곱 빼기 1을 계산해야 되는데 원판 하나를 움직이는 걸리는 시간은 1초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거의 1844경 정도인가? 이 정도? 이 숫자 값이 대강 요 정도입니다. 경. 우리가 조나 억이나 이런 만 단위도 잘 안 쓰는데 경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실제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약한 5천 뭐 800, 한 40억 년 정도라고 하나 이게? 한 5천억 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주의 나이가 138억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이면은 5,840억 년이면 굉장히 많은.
그러면은 실제로 5,800억 년이 되면은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살 일이 없겠죠. 뭐 냉동인간 하면 뭐 살 수 있을라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큰 숫자다. 가능하지가 않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노이 탑 문제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원판이 3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면. 3개면 또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요거를 제가 잠깐 페이지를 따로 하나 추가를 해서 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A3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원판이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뭐냐? 자, 횟수를 잘 한번 보세요. 요거 맨 위에 원판을 옮겨오죠. 근데 그 다음 막대기를 올릴 수 없으니까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 큰 원판은 올릴 곳이 없어요. 없으니까 요 옮겨놨던 작은 원판을 요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비었으니까 큰 원판을 가운데로 옮겨 놓고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비로소 첫 번째 막대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제일 작은 거를 다시 여기로 옮기시고 그 다음 중간 자리를 이제 비로소 여기다 꽂으면 되죠. 꽂으시고 여기에 옮겨놨던 제일 작은 것을 위에 올리면은 완성입니다. 몇 번 수행했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작은 거 한 번, 그 중간 거 두 번, 다시 얘를 올려서 세 번, 큰 거 네 번, 그 다음에 다시 작은 거 다섯 번, 중간 거 여섯 번, 작은 거 일곱 번이죠. 그래서 A3은 7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수행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한 공식을 쓰면 2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컷을 우리가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좀 많아요. 많기는 한데, 우선은 이것을 점화식으로 제가 나타낼 겁니다. 일반항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성 방정식을 작성해서,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의 해의 n제곱의 1차 결합으로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좀 할 건데,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A3을 좀 예시를 제서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울게요, 요거를. 좀 설명을 위해서. 자,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장 작은 막대기를 옮겼죠. 가장 작은 막대기를 제가 여기다 옮겼고, 그 다음에 중간짜리를 다른 막대기에 옮기고, 작은 것을 여기로 옮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긴 막대기를 이쪽 가운데 막대기 제가 옮길 건데 이것을 우선은 일부라고 생각해요. 일부. 우리 드라마에서 1부, 2부 있잖아요. 그치? 일부. 이 가장 큰 막대기를 옮기는 시점을 경계로 1부와 2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왜 쉽냐? 자, 보세요 한번. 1부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두 개짜리를 옮겼죠. 원판 두 개를 이렇게 그대로 제가 복제해서 옮겨놨잖아요. 1부까지 내가 수행한 횟수는 뭐냐면 A2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두 개를 옮겼으니까. 그리고 이 경계 지점 가장 큰 원판 한 번 옮겼으니까 자, 한 번 수행했죠. 가장 큰 원판 한 번 옮기고 자, 여러분들 이제 2부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드라마 2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요 두 개 원판을 그대로 복제해서 여기다 올려주면 끝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원판을 그대로 복제해서 옮기는 이 과정이 바로 A2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 횟수를 각각 더하면 바로 세 개 원판에 대한 하노이 탑의 실행 횟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점화식을 얻었냐면 A3은 뭐냐면 두 배의 A2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식 이해되겠어요? 어, 그래서 이걸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N번이다. 그러면 N번, 굳이 N번 하지 말고 4개 할까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럼 얘도 결론은 우리가 하노이 탑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3개를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되고, A3. 그다음 가장 큰 원판을 옮겨야 되고, 한 번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 3개 원판을 그대로 복제해야 되니까 A3를 더해서 우리가 A4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일반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은 AN번을 두 번 하고 1을 더해주면 되겠다. 요게 바로 하노이 탑에 대한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점화식의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이제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특성 방정식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죠? 1차식이니까 2t 플러스 1이 되고 음, 아이고 아니죠. 떻게 됩니까? t 마이너스 2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잠시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좀 지워가지고 근데 기억이 나겠죠, 요거? 어떻게 했냐면 좀 써볼까요? 요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에 AN이 1이다. 요렇게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뭐 선형 동차 점화식. 근데 요건 비동차죠. 그래서 이 값이 요게 바로 이제 차수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1차, 요게 상수니까 t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t 값은 2가 되고 요게 바로 특성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N을 어떻게 2의 n제곱의 거듭제곱의 1차 결합 P배하고 그 다음에 상수 Q를 더해준다. 상수가 붙는 이유는 여기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이지만 비동차이기 때문에 상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 알고 있죠. 그래서 초기 조건 A1을 대입하면은 얼마입니까? 2P 플러스 Q가 한 번 원판 한 개일 때는 한 번이면 되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4P 더하기 Q가 되고 원판 두 개일 때는 몇 번 시행이죠? 세 번이죠.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PQ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P가 1이고 Q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결론을 우리가 세웠던 일반항 AN에 대입해 보면 따라서 AN은 뭐가 됩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하노이 탑에 대한 어떤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교과서 페이지 7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은 뭔가 봤더니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의 내용은 하노이 탑 문제에 대한 점화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 코드를 한번 작성해봐라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 바로 문제 3번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로 일반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판이 6개면은 일반항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6은 2의 6제곱 빼기 1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자, 계속 이어서 교과서 71쪽에 좀 내용이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제가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 이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웠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재기적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괄호 A, B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이기 때문에 그래서 4, 6은 2다. 이렇게 해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음,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 게 뭐냐면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면은 이때 두 수를 뺀 수와 나머지 수의 최대 공약수도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뭐 증명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지 AB라고 할까요? 두 수를. 맞습니다. 예, 유클리드 오제법 얘기도 뒤에 가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라지 G라고 둬요. 라지 G라고. 그는 소인수를 스몰 A, 스몰 B라고 둡니다. 이렇게. 그럼 두 수를 빼면은 A 빼기 B가 되고, 얘를 이제 G로 묶으면 A 빼기 B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AB의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은 뺀 숫자도 G를 인수로 갖죠. 그래서 뺀 숫자와 이제 원래 수의 최대 공약수도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예시로 뭐 책에 나와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68과 뭐 51의 최대 공약수는 실제로는 얼마인지는 모른다 하면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쭉쭉 빼세요. 68에서 51 빼면 17이죠. 17과 작은 숫자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아직도 안 보입니까? 그럼 또 빼요. 51에서 17을 빼면 되죠. 없는, 얼마입니까? 34죠? 34와 작은 숫자, 17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아직도 안 보입니까? 또 빼요, 그러면. 34에서 17을 빼면 17이죠. 17과
작은 숫자 17의 최대 공약수. 결론은 17과 17의 최대 공약수는 17이죠. 그래서 68과 51의 최대 공약수도 17이다.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우리 책에서 의사코드, 수도 코드로 작성을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이썬에서 코딩하면은 이제 직접 숫자를 입력하면 이제 이 코딩한 내용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의 절차를 거쳐서 입력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수가 같으면은 A가 이제 최대 공약수고, 만약에 A가 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것과 작은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고, 반대면은 반대대로 이렇게 절차대로. 그래서 이게 재기적인 용법이 들어가 있죠. 이 최대 공약수의 알고리즘이 재기적으로 적용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제 4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130과 91입니까? 그러면 빼면 되죠. 빼면 얼마입니까? 39죠. 39와 91의 최대 공약수와 같고, 또 뺄까요? 91에서 39를 빼면은 52죠. 52와 3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아직도 안 보인다면 또 빼세요. 52에서 39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13입니까? 13? 13이죠. 13과 작은 숫자 39의 최대 공약수. 요 정도면 이제 보입니까? 13과 39의 최대 공약수는 맞아요. 13이죠. 그래서 결론은 130과 91의 최대 공약수도 13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한번 각자 해보시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